Là-bas le boulot 봄라쿤 잘라쿤 데스티모 키마랑에 모나키워키 와시키 시다키 주데무 아루와 아모테 아헤리 아람카 아유이 아노시니 밀유테 이나성키 디볼리오 베네 이힐리베디히 아모미오 우히부키 우히부카 안요에 맴요한 나쿠펜다 아이시테루 미라빔요 나리긴요 은기야 쿠단다 와이리 사랑해요 봄라쿤 잘라쿤 데스티모 키마랑에 모나키워키 와시키 시다키 주데무 아로와 아모테 아헤리 아람카 아유이 아노시니 밀유테 이나성키 디볼리오 베네 이힐리베디 아모르미오 우히부키 우히부카 안요에 맴요한 나쿠펜다 아이시테루 미라빔요 나리긴요 은기야 쿠단다 와이리 사랑해요 은기야 쿠단다 와이리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노래 만들고 부르는 사람 손병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성남민예총에서 만들어내는 문예강좌, 예, 대한민국 포크와 언더그라운드 저항음악 50년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오늘까지 해서 8번에 걸쳐서 이러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노래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곡으로 들으셨던 곡은 제 노래예요. 예. 저도 사실은 그 음악을 만들고 노래 부르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강좌당 한 곡씩은 제 노래로 이렇게 시작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마음에 안 드시면은 다음부터 안 할 수도 있겠죠. 예, 사실 이거 그러니까 사전에 지금 녹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전문 방송 인력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미흡할 겁니다. 미흡해서 이제 봐달라는 얘기보다는 이걸 시청하시면서 이제 미흡한 점이라던가 또는 의견이라던가 신청곡이라던가 듣고 싶은 이야기 이런 거 있으면은 게시판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제가 다음번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직접 노래를 한 곡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노래를. 비바람이 치던 바다 잔잔해져 오면 오늘 그대 오시려나 저 바다 건너서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빛도 아름답지만 사랑하는 그대 눈은 더욱 아름다워라. 그대만을 기다리리 내 사랑 영원히 기다리리 그대만을 기다리리 내 사랑 영원히 기다리리. 아시죠? 네, 연가라고 하는 노래. 예, 연가. 이 노래는 참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거의 다 아시는 노래가 아닌가 싶고,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은 모르겠는데, 저 학생 때만 하더라도, 뭐, 몇 명이 모여갖고는 어디 캠핑을 가거나, 야유회를 가거나, 엠트를 가거나, 네. 심지어 무슨 모임이 끝난 다음에 뒤풀이를 하거나, 이럴 때 많이 부르고 했던 노래입니다. 뭐 수건 돌리기 같은 그런 추억의 그런 뭡니까 놀이할 때도 불렀던 노래고, 근데 이 노래는 사실은 우리나라 노래가 아니고 외국 곡입니다. 포카레카레아나, 포카레카레아나라고 하는 뉴질랜드의 민요죠. 네, 이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와이아프의 호수는 그대 건너간다면 잠잠해지리다. 그대여 돌아와 주시오. 너무나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대에게 편지를 써 반지와 함께 보냈습니다.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얼마나 괴로운지. 그대여 돌아와 주시오. 너무나 그대를 사랑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해요. 큰 호수, 네, 큰 호수 또는 바다, 를 사이에 둔 젊은 남녀, 이루어지기 힘든 사연을 간직한 그런 그 남녀 이야기라고 해요. 이것이 이제 번안이 돼서 우리나라에서 퍼지게 된 거거든요. 이 노래는 사실은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알려지게 됩니다. 네. 아마 그 한국 전쟁 때, 제가 알기로는 한국 전쟁 때 뉴질랜드군이 참전을 했잖아요. 네. 그때 유엔군 16개국이 참전을 하는데, 뉴질랜드 군 같은 경우는 뉴질랜드, 호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영연방으로 분류가 됐거든요. 그래서 영국군의 일원으로 참전하기도 했었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뉴질랜드 군에 의해서 이 노래가 알려지고 이것을 번안해서 불렀다고 합니다. 이런 노래가 나오기 전에는 뭐라 그러나요? 우리가 요즘에 트로트라고 하는 또는 세칭 뽕짝이라고 하는 노래들이 대세였다고 하죠. 지금은 이제 트로트라는 노래가 좀 올드한 그러한 느낌을 주는 장르지만 일제시대는 아니었단 말입니다. 당시 최신 유행 가요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음악이 일본을 통해서 필터링이 되고, 네, 대중가요가 정착이 되는 와중에 그런 풍의 노래가 많이 만들어지고 불려지게 된 것이죠.
그걸 보통 트로트라고 하거나 뽕짝이라고 한 거죠. 원래의 그 트로트란 이름은 미국의 그 리듬, 예, 폭스 트롯이라고 하는 그런 춤곡 비슷한 그런 장르에서 비롯됐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트로트 또는 일본 발음으로 도로또라고도 했죠. 그런 노래가 많이 이렇게 불려지고 그랬었는데 해방이 된 다음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일본이 우리의 무슨 뭐라 그러나요? 규범이라던가 뭐 그런 거였는데 삽시간에 주인이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풍은 적어도 공식적인 그런 무대에서는 재빨리 사라지고 미국풍이 대세를 이루게 된 것이죠. 뭐 쓰던 용어들도 일본말보다는 영어, 그렇죠? 복장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음악도 그렇게 되는데 일본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알려지는 그런 것보다는 영미권의 그런 노래들을 많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 그런 와중에 처음에는 이제 그 곡들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런 노래들을 처음 보니까 예를 들면 뭐 민요 같은 경우는 만들 수 있겠습니다만 좀 낯설은 그런 장르 그런 노래들은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원곡 그대로 부르거나 또는 이렇게 번안을 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의 사실 그 주제라고는 할까요? 네. 첫 강의는 한국 청년 문화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청년 문화의 시작. 예. 청년 문화란 무엇인가? 이거 참 사실은 인간의 역사에 있어 갖고 예전에 피라미드에도 상형 문자로 요즘 애들은 뭐 버릇이 없다 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만 뭐 세대 간의 갈등이나 이런 건 있었다고 하지만 청년 문화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문화 그런 용어는 사실은 쓰여진 지 얼마 안 됐다고 합니다. 예. 즉 예전에는 뭐 어린이라는 단어 자체도 생소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만큼 뭐 청년 문화라는 것은 세대별로 즐기는 문화가 따로 있다. 그런 것이 이제 의미를 그 주어져 있다라는 그렇게 된 지 얼마 안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면 바로 또 2차 세계대전 마치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전쟁의 참화를 딛고서 이제 대량 생산의 시대, 베이비붐 시대 이렇게 되면서 물론 미국과 소련이 양대축을 해서 냉전, 콜드워의 시대가 되긴 했습니다만 전쟁 이후에 번영을 좀 맛보게 됩니다. 특히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요. 절대 강자가 된 미국, 2차 세계대전 때 증명을 했었던 그런 대량 생산의 그런 힘을 유감없이 발휘해서 1950년대는 그야말로 소비가 미덕이었던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이고 또 전후 세대, 즉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태어났거나 또는 그 와중에 태어나서 청소년이 된 그런 애들이, 그래 티네이저들이 자신들만의 그런 소비 패턴을 갖게 되고 취향을 발휘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어쨌든 그 전 세기와 더불어서 또는 수천 년 동안에 이어오면서 최초로 대량 소비, 대량 생산의 시대, 풍요로운 시대를 맛보면서 또 매스컴이나 또 공업의 발달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이 확확 바뀌면서 말이죠. 취향 자체가 다른 그런 세대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 세대들이 당시에 이제 그 보급이 활발하게 되고 있었던 텔레비전이라던가 영화 그리고 오디오죠. 네. 오디오 등등을 통해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음악과 영화 등등을 찾아보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세상에 맞춰서 적어도 미국의 청소년들은 운전면허가 생길 수 있는 나이, 네. 그러니까 고등학생도 차를 몰고 다닐 수 있었다라는 그런 물론 형이나 누나나 오빠나 또 아버지 어머니의 차를
빌려 타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 소유의 차를 장만할 수 있었을 만큼의 그런 경제력에 도달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차를 소유하고 자기 친구들과 함께 드라이빙을 하면서 그 차, 카스테레오를 통해서 들리는 그런 음악을 듣는다든지 또는 싱글, 예, 노래 한 두 곡 정도가 있는 도너스판이라고 해서 LP 있죠? LP는 롱플레이라는 뜻이고 이 싱글은 그렇게 여러 곡씩이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 한두 곡씩, 한 면에 한두 곡씩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죠. 네. 그런 것으로 음악을 즐기면서 자신들 세대만 통하는 그런 음악어법, 또 그러한 취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음악만 그런 것이 아니라 패션도 그렇고요. 영화도 그렇고 뭐 문학 작품도 그렇고. 그래서 처음으로 청소년들이, 젊은이들이 기성세대와나 똑같은 문화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이 즐기는 문화, 뭐 이것을 즐기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청년문화라고 이렇게 따로 구별 짓기도 하고요. 또는 1960년대 들어서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러한 자의식을 갖고 있었던 청년들이 고도성장기 산업화에 반발을 하게 됩니다. 왜? 풍요로움 속에서 오히려 인간적인 것들을 잃어버리는, 공동체적인 것이 없어지는, 너무 뭐라 그러나요? 문명화되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게다가 뭔가 좀 성실하지만 뭔가 고리타분한 것 같은 기성세대에 대해서 반발심을 갖기도 하고, 또 청소년 시절, 사춘기 시대의 특유의 그런 반항심까지 겹쳐서 말이죠. 게다가 뭡니까? 월남전이죠. 월남전, 베트남전. 전혀 정의로운 전쟁이 아닌 것 같은데 거기 가서 왜 우리가 피를 흘려야 하는가? 뭐 이런 등등의 문제제기. 그러면서 더더욱 이 청년문화라는 것이 의미가 있어지게 된 것이고, 그에 맞춰서 음악도 그렇게 소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당시에 유명했던 그런 노래 하나를 또 불러볼까 합니다. 우리 승리하리라, 우리 승리하리라, 우리 승리하리라.
예. 자, 이 노래는 We Shall Overcome.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승리하리라라고 번안을 해서 부른 노래입니다. 원래는 찬송가였다고 하죠. 찬송가인데 이것을 피트 시거라고 하는 그런 민속학자이자 포크 싱어송라이터가 젊은 나이 때 이걸 발굴을 해서 널리 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 미국의 그 청년운동, 즉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청년들이 2차 세계대전 전후로 태어난 그런 청년들이 자의식을 갖게 되고 세대의식을 갖게 되고 기성세대에 반발하게 되고 또한 베트남전 반대운동을 하게 되면서 강력한 그런 스튜던트 파워, 유럽에서는 68 세대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60년대 중후반에 강력한 그 운동이 그런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이게 펼쳐졌거든요. 그래서 플라워 무브먼트라고 해서 머리에 꽃을 꼽는다든가 또는 시위 진압을 하기 위해서 왔었던 경찰, 군인의 총구에 꽃을 꽂아준다든가 라고 하는 이 플라워 무브먼트 이런 등등을 이런 것이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었는데 또는 흑인 민권운동, 즉 인종차별을 당한 그런 흑인들이 또 소수의 그 미국 원주민들, 아메리칸 인디언이라고 불리기도 했었던 그 원주민들의 인권운동, 그것을 위한 행진, 뭐 이런 거 할 때 불려졌던 노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 위시 오버컴 우리 승리하리라. 그리고 감동적이게도 몇 년 전에 미국 월스트리트 뉴욕의 월가에서 있었던 시위 때도 그때 90살이 넘은 이 피트 시거 이 위시 오버컴을 보급했었던 이분이 뭡니까 이거 목발을 짚고 같이 시위대들과 행진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었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적인 사연이 있죠. 그런 노래입니다. 그럼 왜 우리나라에서 이 노래를 우리 승리라는 이름으로 번안해서 불렀는가? 뭐 찬송가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먹고 사는 것, 그러니까 전쟁의 참화를 딛고서 먹고 사는 것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런 젊은이들이 헌신을 할 때 바로 불렀던 그런 노래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예. 오늘 처음으로 제가 불렀던 연가 그리고 이 노래 우리 승렬이라 공통점은 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번안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든 노래가 아니라 원래 있었던 노래를 번안했다는 그런 노래입니다. 오늘 강좌 제목이 바로 우리나라 청년문화의 시작, 한국 청년문화의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다시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온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1945년은 외국에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날이었지만 우리는 해방이 되는 해였죠. 1945년. 그리고 1950년부터 53년까지 끔찍한 전쟁이 있었습니다만 적어도 그 즈음에 태어났었던 해방 전후 그리고 전쟁 전후에 태어났었던 세대들은 그 전까지의 세대와는 좀 달랐던 것이죠. 뭐가 달랐을까요? 그렇죠. 일본이 아닌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이고 문화 자체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 세대들 어머니 아버지들 세대들은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던 그런 뽕짝 같은 노래들 많이 감상을 했다 그러면 그 전후 세대들은 아닌 것이죠. 미군 PX를 통해서 들어온 그런 음악들, 그리고 그때 막 보급되기 시작했던 FM 방송. 그게 뭔 얘기냐면 요즘은 라디오를 좀 많이 안 듣습니다만
당시 196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TV는 영향력도 별로 없었고 일단은 보급 대수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 라디오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는데 FM이 아니고 AM, 예, 잡음이 좀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만 그 라디오를 통해서 뉴스도 듣고 연속극도 듣고, 예, 예, 음악 프로그램도 듣고 교양도 있고 뭐 이런 건데 TV의 역할을 다 한 거죠. 그런데 60년대 중후반에 FM 방송이라는 게 생깁니다. 음악 전용입니다. AM 방송에 비해서 음질이 아주 깨끗해요. 지지직거리는 잡음이 들리지가 않고 대신 게 멀리까지 퍼지질 못해서 초창기에는 수도권에서만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깨끗한 음질의 음악을 듣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음악들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에 맞춰서 그 당시에 젊은 PD들이나 그런 방송인들이 좀 당시로서 좀 세련됐다고 하나요? 그런 영미권의 팝 음악, 락큰롤, 네, 이런 걸 많이 들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FM, 우리나라의 그런 FM 방송이 생기기 전에 AFKN이라고, 지금 AFN인데 즉 미군을 대상으로 한 그런 방송, 미군 들으라고 쏘아졌던 방송을 통해서 당시에 전후 세대들이 새로운 음악을 많이 들은 겁니다. 또 그런 것에 좀 목말라 했죠. 여러분들도 뭐 세시봉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조용남, 뭐 송창식, 윤영주, 뭐 김세환 이런 분들. 그렇죠. 그런 새로운 사주에 목말라 있었던 그런 청춘들이 세시봉 같은 음악다방에 가서 음악을 듣고 또 재담을 구경하고 또 당시엔 가수가 될 생각도 없었던 그런 또래 젊은이들이 기타 들고 올라와서 노래 부르는 걸 감상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청년 문화, 우리나라에도 청년 문화라는 것이 조금씩 기미가 생기는 것이죠. 아무튼 전쟁의 참화를 딛고서 1960년대 중후반에는 경제도 뭔가 좀 발전할 기미가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전후 세대들이 청소년 그리고 대학생이 되고 또 생맥주, 통기타, 청바지 이런 걸로 상징이 되는 새로운 문화라 할까요? 네, 새로운 사조라고나 할까요? 새로운 생활 패턴이라고나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이 생기던 그런 시기였으니까 말이죠. 근데 원곡을 그냥 듣기도 해서 원곡을 따라 부르기도 했습니다만 또 한국말로 부르기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무엇보다도 방송에 나와서 그 팝 음악을 영어로만 다 부르게 하질 않았어요. 예. 한국말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규정도 있고 그래서 번안을 해서 부르기도 했다는 겁니다. 많이 번안을 해서 불렀죠. 즉 우리나라 청년 문화 그 새로운 그 음악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이런 번안곡에 많이 신세를 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메리 해밀턴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인물, 영국 왕실, 스코틀랜드의 민요인데, 예, 스코틀랜드의 왕실의 어떤 스캔들, 메리 해밀턴이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좀 비극의 삶을 산 그런 사람의 일대기를 담은 스코틀랜드 민요가 있는데 Word is to the kitchen gone, and word is to the hall, and word is up to Madam the Queen, and that's the worst of all, that Mary Hamilton's born a babe to the highest steward of all. 존 바이즈를 통해서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방의경이라고 하는 그런 여대생이 번안을 하게 됩니다.
가사를 새로 쓰게 되죠. 그래서 전혀 다른 뉘앙스의 곡이 탄생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꽃잎 끝에 달려있는 작은 이슬방울들 빗줄기들을 찾아와서 어디로 데려갈까. 바람아 너는 알고 있나. 비야 네가 알고 있나. 무엇이 이 숲속에서 이들을 데려갈까. 엄마 잃고 다리도 없는 가엾은 작은 새는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면 어디로 가야 할까. 바람아 너는 알고 있나. 비야 내가 알고 있나. 무엇이 숲 속에서 이들을 데려갈까. 모두가 사라질 숲에는 나무들만 남아있네. 때가 되면 이들도 사라져 고요만이 남겠네. 바람아 너는 알고 있나. 비야 내가 알고 있나. 무엇이 이 숲속에서 이들을 데려갈까. 같이 해요. 바람아 너는 알고 있나. 비야 내가 알고 있나. 무엇이 이 숲속에서 이들을 데려갈까. 이들을 데려갈까. 네, 이 노래 지금 보면 상당히 매우 그 환경 친화적인 노래죠. 작은 것들, 생명에 대한 것들, 이런 것의 소중함, 이런 얘기. 네, 원래는 메리 해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의 비극적인 사연에 대해서 노래한 것이죠. 이렇게 그 번안곡을 통해서 많이 이 새로운 그 뭐라 그러나요? 그 당시 목마른 청춘들의 그런 갈증을 채워주려고 하고 그랬었죠. 또 동년배들, 즉 같은 배고픔, 같은 정서를 갖고 있었던, 갈망을 갖고 있었던 동년배들이, 또는 형뻘, 오빠뻘, 누나뻘인 사람들이 이런 새로운 사주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 가수들은 나비 넥타이를 메거나 반짝이 드레스를 입고서 조용히 서서 그 작곡가 선생님, 작사가 선생님이 써주신 곡을 밴드, 악단에 맞춰서 노래를 불렀는데, 이 사람들은 통기타 하나 들고 나와서 티셔츠에 청바지 입고 나와서 노래를 불렀단 말이죠. 네. 물론 새로운 사조는 이런 것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미8군이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8군, 미6군 8군이죠. 네. 이 8군들의 장병들 그리고 장교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클럽들이 있거든요. 쇼가 있습니다. 장교들, 부사관들, 사병들에 맞춰서 쇼를 운영하기도 하고 그들이 전용으로 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영내와 영외의 클럽들, 예, 술을 팔고 먹을 걸 팔고 또 무엇보다도 쇼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필요한 연예인들, 네. 그 연예인들 또 그런 무대를 통칭을 해서 미8군 무대라 그랬고 미8군 무대라고 했어요. 네. 거기에는 전쟁 이후에 한국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렇다 할 무대도 없고 돈도 없고 먹을 거리가 없었던 그 당시에 그 클럽이나 무대에 가서 출연을 하면은 먹을 것, 담배, 양담배, 그리고 양주, 초콜릿, 고기 뭐 등등을 개런티 대신 지급받기 시작하는 것에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미국 본토에서 날라온 전문가들이 이 쇼단, 예, 춤, 뭐 연극, 그래요. 춤과 그냥 그 노래가 있는 그냥 쇼라고 하시죠. 이 쇼의 등급을 매겨서 마치 메이저리그에서 뭐 싱글 A, 더블 A, 트리플 A, 그리고 메이저리그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등급을 매겨서 최상위급의 그런 쇼단에게는, 밴드에게는 상당한 그 경제적인 개런티도 높고 말이죠. 예, 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만큼 무대도 작고 또 개런티도 약한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미8군 무대를 통해서 그런 미군의 그런 욕구에 맞춘, 취향에 맞추는 그런 음악을 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흐름도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TV 쇼가 생기면서, 우리나라도 TV가 방송이 생기면서 새로운 물결을 또 이루게 됩니다. 그 전까지의 그런 그 뽕짝이나 이런 게 아니라 최희준, 김상희, 또 위키리, 박상규, 신중현, 현미, 뭐 이봉조, 생각해보니까 전후 세대의 새로운 물결을 일으킨 그런 음악들이 대거 미8군 무대를 통해서 길러졌다고는 할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팝 작곡가, 즉 그 전까지 그런 뽕짝류가 아니고 팝 작곡가로 불리는 분도 역시 1950년대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분은 바로 미8군 무대에서 기타를 치던 손석구라고 하는 작곡가입니다. 그분이 만든 노래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 정실 홍실 엮어서 정실 홍실 엮어서, 또는 나 혼자만이 그대를 알고 싶소. 나 혼자만이, 또는 노란 샤스 입은 말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마음에 들어, 이런 거거든요. 이거 노래 부르는 순서대로 청실홍실, 나 혼자만이, 그리고 노란 샤스의 사나이, 뭐 이런 노래인데, 이 노래를 작곡하신 분이 손석구 선생이세요. 1950년대 등장하셨거든요, 작곡가로.
뭐 청실홍실도 그렇고 나 혼자만이도 그렇고 지금 들어보면 약간 좀 소박하다 또는 심지어는 동요스럽다라는 느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전까지 작곡되었던 노래들이랑은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그 전에 일제시대와 그 이후에 해방 전후로 해서 최고의, 지금으로 따지면은 최고의 슈퍼스타 조용필이라고는 할까요? 그런 분의 노래는 이런 게 있어요. 운다고 옛사랑이 오리요마는, 그쵸? 네, 이런 노래라던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뽕짝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들 보면은 뭔가 풍이 다르잖아요.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 뭐 등등등, 타양살이, 뭐 황성예터, 그렇죠? 나그네 서름, 이런 노래들과는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예. 하여튼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성의 그런 가요계의 이러한 뽕짝에서 미팔군 무대를 통한 그런 새로운 음악이, 새로운 인물들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을 때 시차를 좀 몇 년을 두고서 바로 청소년들, 대학생들은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음악을 이렇게 새로운 음악을 배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도와준 분들 같은 경우는 이 YMCA 당시는 YMCA 같은 곳이 새로운 문화, 그리고 새로운 운동, 스포츠 이런 걸 배울 수 있는 곳이었는데, 거기 노래 교실에서 싱어롱이라고 해서 악보를 나눠주고 노래를 부르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번안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원래 노래를 이렇게 기타 치면서 따라 부르게 하면서 강습을 한 그런 게 있었거든요. 싱어롱이라고. 전석환 씨가 되게 유명했다고 해요. 검색을 하시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그 흐름이 있었다는 것. 예. 자, 오늘은 성남민예총에서 진행하는 그래요, 문예 강좌. 오늘 첫 번째 그 음악 강좌로서는 오늘 첫 번째입니다만, 한국 청년 문화의 시작. 그런 역사적 배경이랄까요? 네, 이런 곳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통기타, 그러니까 포크 음악으로서 이렇게 떴다고나 할까요? 많이 알려지게 된 그런 노래들은 어떤 노래가 있을까? 지금 불러드린 노래들도 모두 유명한 노래지만 대강 요때를 1968년도로 이렇게 잡는 견해들이 있어요. 이 시점을 일단. 왜냐하면 1968년에 이 팀이 등장하고 또 1968년에 어떤 분이 또 귀국을 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어떤 거냐고요? 잠깐 보시죠. 이제 밤도 깊어 고요한데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잠 못 이루고 깨어나서 창문을 열고 내려다보니 사람은 간 곳이 없고 외로이 남아있는 저 웨딩 케이크, 그 누가 두고 갔나 난가 내 서글픈 나의 사랑이여. 트윈폴리오. 먼저 트윈폴리오 얘기인데, 트윈폴리오 목소리 어떠세요? 아주 깨끗하지 않습니까? 아주 깨끗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다고요? 이게 뭐 트윈폴리오는 워낙 유명하니까. 송창식, 윤영주, 송창식의 그런 듀엣이죠. 이분들이 1968년에 결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분들은 100% 그 당시에 번안곡을 불렀어요. 예, 음반을 취입을 할 때 100%그 창작곡이 아니라 전부 다 외국 노래를 이렇게 취입을 녹음을 한 거고요. 그 중에 그 웨딩 케이크를 지금 들으셨습니다만 상당히 그 잘하죠. 되게 잘합니다. 그리고 이런 노래도 하셨어요. 예,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아니, 같이 부르시죠. 헤어지자 보내온 그녀의 편지 속에 곱게 접어 함께 붙인 하얀 손수건 고향을 떠나올 때 언덕에 홀로 서서 눈물로 흔들어 주던 하얀 손수건 그때의 눈물 따위 사라져 버리고 흐르는 내 눈물이 그 위를 적시네 헤어지자 보내온 그녀의 편지 속에 곱게 접어 함께 붙인 하얀 손수건 고향을 떠나올 때 언덕에 홀로 서서 눈물로 흔들어 주던 하얀 손수건 그때의 눈물 따위 사라져 버리고 흐르는 내 눈물이 그 위를 적시네 예, 나나 무스쿨이라고 하는 제 윗세대들한테는 최고의 여가수 중에 한 분이죠. 그리스 출신의 이분이 원래 원곡인데 노래 원곡 좀 대강 정서가 비슷해요. 그죠? 네, 번안곡이랑 트윈폴리오라고 하는 이 팀은 송창식, 윤영주, 송창식의 이 팀은 한 명, 윤영주 씨는 보이소프라노, 예, 그리고 송창식 씨는 클래식을 원래 전공을 했었어요. 예고에서 성악과를 전공했었는데 거기서 비롯된 탄탄한 소리, 최고의 하모니죠. 전 정말 정말 역대급 하모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당시의 하모니는 지금은 소리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뭐 송창식 씨 같은 경우는 그 뒤에 계속 이제 자신만의 그런 독특한 질감을 가지고 음악 생활을 했잖아요. 목소리가 더 굵어지고 우렁차지고 뭐 이런 거죠. 윤영주 씨 같은 경우는 70년대 중반에 CM송, CM송을 만드는 회사를 창립을 해서 음악보다는 음악을 기반으로 한 사업을 많이 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지금은 둘이 같이 노래할 때 보면은
예전과 같은 그런 완벽한 그런 케미, 예, 이런 건 좀 부족합니다만, 또 연세도 많이 드셨고 그렇습니다만, 이 20대 초중반의 이분들의 하모니는 정말 역대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런 노래를 이제 불렀었죠. 예, 어쨌든 이 하얀 손수건 같은 경우는 원곡 비슷하게 이렇게 번안을 한 그런 경우죠. 아까 아름다운 것들, 즉 메리 해밀턴 같은 경우는 안 그렇습니다만, 아예 뭐라 그러나 정서 자체를 다르게 해서 번안한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잠깐요. 가사, 영어로 가사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보자. 앉아서 왜 그렇지 하고 생각하는 건 소용없어. 어쨌든 소용없어. 앉아서 왜 그렇지 하고 생각만 하는 건 소용없어. 지금도 모른다면 새벽에 수탉이 울면 창밖을 봐. 난 이미 떠났을 거야. 너 때문에 난 떠나가는 거야. 더 생각하지 마. 괜찮아. 요게 1절인데 계속 절이 반복되면서 결국은 너를, 이 여자를 두고 떠나는 남자의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다룬 그런 가사의 노래거든요. 이 노래가 우리나라에 와서는 어떻게 변했냐면은 다음과 같이 변했습니다.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네 바퀴로 가는 자전거, 물속으로 나는 비행기, 하늘로 나는 돛담배,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 위로 오늘도 에드발룬 더 있건만, 보수에게 잡혀온 잉어만이 한숨을 내쉰다. 남자처럼 머리 깎은 여자, 여자처럼 머리 긴 남자, 가방 없이 학교 가는 아이, 비 오는 날 신문 파는 애,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 위로 오늘도 에드벌룬 떠 있건만, 태공에게 잡혀온 잉어만이 긴 숨을 내쉰다. 한여름에 털장갑 장수, 한겨울에 수영복 장수, 번개소리에 기절하는 남자, 천둥소리에 하품하는 여자,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 위로 오늘도 에드발룬 떠 있건만, 독사에게 잡혀온 땅끝만이 긴 혀를 내둔다. 독사에게 잡혀온 땅끝만이 긴 혀를 내맨다. 어떠세요? 원곡이랑 번안곡. 예, 저는 이 번안한 곡이 더 뭐라나 곡조랑 가사랑 잘 어울린다고나 할까요? 예, 전혀 이제 뜻이 다르게 번안을 했는데, 이렇게 번안하신 분은 양병집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양병집 선생. 이분은 바로 통기타로 부르는 사랑 노래, 뭐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야말로 정통 모던 포크,
사회 비판 의식이 살아있는 미국의 정통 포크를 번안해서 소개하는데 아주 능한 분이었어요. 또 전혀 그러니까 이 노래뿐 아니라 피트 시거, 또 우디 거스리 등등 미국의 정통 포크를 번안해서 소개를 하면서 사회 비판적인 그런 메시지를 많이 넣었죠. 그래서 이분의 음반, 첫 음반은 전량 금지 처분을 받아서 폐기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1집 원본을 구하기란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고 대단히 비싸다고 하죠. 네. 이 노래 제목은 우리에게는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원래 양병집 씨가 원래 발표했을 때는 역이었습니다. 역. 무슨 신촌역, 잠실역 이런 게 아니라 바꿀 역자 있죠? 한자로. 무역한다 할 때 그런 역자입니다. 네.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네 바퀴로 가는 자전거, 물속으로 나는 비행기, 하늘로 나는 돛담배. 예, 뭔가 좀 부조리한 그런 얘기죠. 그런 부조리한 사회를 은근슬쩍 좀 꼬집는 그런 뉘앙스의 그런 가사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게 좀 적절하지 않은 가사다. 또 이게 뭐가 좀 불합리하다 그러는가. 예. 남자처럼 머리 깎은 여자, 여자처럼 머리 긴 남자. 이게 어쩌다는 얘기예요. 이런 건데, 또 번개 소리에 기절하는 남자, 천둥 소리에 하품하는 여자. 이것도 대강 그렇고. 하지만 가방 없이 학교 가는 아이, 비 오는 날 신문 파는 애. 즉 학교를 가는데 가방 없이, 즉 공부할 태세가 돼 있지 않고 학교 가는 애도 있는 반면에 비 오는 날 학교를 가지 못하고 신문 파는 아이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이 양병집 선생의 서울 하늘이라던가 라는 노래 들어보면은 상당히 촌철살인의 사회 비판적인 요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밥 딜런의 노래를 전혀 원뜻과는 관계없이 번안을 했는데, 실은 이 밥 딜런, 존 바에즈 또는 우디 거스리, 피트 시거 이러한 면면들은 미국의 1960년대 초중반에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뿐 아니라 미국의 진보 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예. 이분들이 하던 음악을 모던 포크라고 하거든요. 모던 포크, 새로운 포크라는 그런 새 시대의 포크라는 그런 뜻일 텐데, 그럼 포크는 뭐냐? 예, 통기타 치면서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걸 포크라고 하느냐? 그게 아니고, 포크의 원래의 의미는 민속이란 뜻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속촌을 코리안 포크 빌리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악이라고 하면은 바로 민요란 뜻이 있는 거고요. 예. 그런데 피트 시거, 우드 거스리, 또 앨런 로맥스 이런 분들이 1950년대 이럴 때 미국의 민요를 수집하면서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특히 리드벨리라고 하는 흑인의 힘을 많이 얻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리드벨리는 살아있는 민요 백과사전이라고는 할까요? 기타로 부를 줄 아는 미국의 민요들이 많은 거죠. 사실 위실 오버컴 아까 소개했었던 이런 노래들도 그렇고, 이런 노래들은 바로 자기 몸으로 익혀놓은 그런 민요들을 백인들 이런 민요 수집가 모던 포크의 창시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제가 알기로는 이런 민요를 수집하고 다시 보급을 하고 새로 만들고 이런 것이 미국의 그런 공동체 운동, 진보 운동의 궤라 같이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서 이기고 또 생산시설이라던가 등등이 많이 파괴된 유럽을 완전히 대체해서 세계 공장으로 거듭나면서 초강대국으로 이렇게 가면서 경제 발전이 되었습니다만, 또 냉전의 와중에 소비에트 연방과 체제 경쟁을 하게 되고, 그런데 자본주의 천병인 미국의 그런 모습에 일부 지식인들, 또 이 진보주의자들, 그리고 학생들은 꼭 동의만은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가다가 미국이 병든다.
그러면서 좀 더 진보적인 사상과 또 개인보다는 공동체, 성장보다는 분배 이런 것에 천착하게 되면서 그런 운동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일환으로 이런 노래들도 그런 기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밥 딜런이나 조한 바지 같은 사람들은 우리식으로 따지면 촛불 집회 이런 데 나가서 노래를 부르게 된 것이죠. 이런 민요를 부르기도 하고 자신들이 만든 노래를 부르기도 하면서 영향을 미친 겁니다. 이것이 영어라는 그러한 위력, 영어라는 세계 공통어, 또 당시의 초강대국인 미국의 그런 문화적인 힘, 이런 거에 날개를 달아주어서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것이고, 이런 사상까지도 퍼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당시 이 전쟁, 지금도 그렇습니다. 휴전이잖아요. 휴전 상태고 1960년대는 어쨌든 독재 체제였기 때문에 진보 사상이라던가 이런 것은 들어올 건덕지가 없었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공유될 수가 없었던 살벌한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정신보다는 이 형식, 즉 청바지 입고 통기타 치면서 대마초도 좀 해가면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노래 부르고 공동체적인 습성, 뭔가 좀 자유로운 식민지에서 벗어나고 전쟁 치르면서 절대적인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분투하는 그런 기성세대와는 다른 그런 새로운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당시 젊은이들의 그런 형태, 뭐 그런 것입니다. 신인류인 것이죠. 그 신세대라는 것은 그 후에 20, 30년 뒤에 80년대 또 90년대 또 X세대란 말도 있었고, Y세대, 뭐 X세대, 지금 Z세대까지 나옵니다만, 그런 새로운 청년 시대를 열어젖힌 것은 아무래도 이런 60년대 중반 이후에, 이 영미권에서는 60년대 초반에 그런 것이 발현이 됐었고, 또 우리는 60년대 중반이죠. 뭐 생각해보니까 60년대 초반이라고 볼 수도 없겠군요. 영미권에서. 왜냐하면 영화계에서 말론 브란도 또는 제임스 딘 이런 분들, 또 음악의 락큰롤, 척 베리, 엘비스 프레슬리 이런 분들이 활약을 했었던 것이 1950년대 중반부터거든요. 60년대 중반, 50년대 중반부터인데, 이것이 일종의 정치 세력화되기 시작한 것은 60년대 들어와서니까 뭐 50년대 중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모습, 즉 새로운 청년 문화가 탄생이 된 것은 60년대 중반 이후, 즉 해방과 한국전쟁의 와중에 태어나서 청소년이 되었거나 또는 대학생이 되어서 또는 그 나이가 돼서 FM 방송을 통해서 또 미군 방송을 통해서 또는 음악 감상실을 통해서 미군 부대 언저리에서 새로운 문화적인 그런 체험을 하게 되고, 또 변해가는 그런 시대의 감수성을 몸으로 느낀 이런 와중에 있었던 그런 젊은이들의 의해서 새로운 노래도 만들고 불려지고 이런 건데, 아직 새로운 노래를 만들기에는 이분들의 문화적 역량이 성숙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번안곡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까 그런 미국의 모던 포크 운동, 공동체 운동, 진보적인 그런 사상, 이런 것이 형식으로만 이렇게 내용보다는 형식 위주로 우리나라에 전파됐다 하는데, 그렇다고 그걸 모두 외면하고 있었던 건 아니죠. 바로 지금 양병집 선생 같은 분이 그런 사회 비판적인 요소를 가지고 번안을 했고, 또는 다음 시간에부터 이제 주로 다루게 되겠지만, 그런 이 경제는 발전하고 있지만 분단의 그러한 상황에서
억압적인 그런 정치 체제 안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젊은이들이 민주화를 외치게 되고 그 와중에 그런 노래를 만들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고 뭐 이런 세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건 다음부터 얘기를 하게 됩니다만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민요를 수집을 해서 새로 부르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 진주남봉고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렸을 때 대학 다닐 때 진주남봉고를 많이 듣고 불렀어요. 이게 울도 담도 없는 집에서 시집살이 3년 만에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 얘야가 며느라가 진주남군 옷이었으니 진주남강 빨래 가라 뭐 이런 건데 예 바로 맞아요. 서유석 씨가 이 노래를 발표를 했죠. 서유석 씨는 1945년생으로서 19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에는 이런 가수로 활동을 하셨었습니다. 나중에는 방송인으로서 이미지가 더 많아졌습니다만 당대를 대표하는 청춘 스타 중에 한 분이었죠. 근데 이 진주남봉가는 사실은 경상북도 영양의 민요라고 합니다. 경상북도 영양에서 내려오는 구전 민요인데 이것을 부르셨죠. 또한 좀 전에 소개한 바가 있는 양병집 선생께서 집안 어르신을 통해서 배운 노래, 이 노래를 서유석 씨가 또 이렇게 인터셉트를 해갖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널리 알려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타박내란 노래거든요. 이 노래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이렇게도 가사와 곡조가 조금씩 다른 형태로 많이 불려진 그런 노래였습니다. 타박 맞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타박내거든요. 또는 타복내라고 하는데 즉 여자죠. 시집을 갔는데 시집에서 타박을 맞은 그런 색시가 엄마 무덤가를 찾아가는 그런 내용 뭐 이런 거거든요. 이것을 양병집 선생이 집안 어르신한테 얘기를 듣고서 배우고 이 와중에 서유석 씨가 인터셉트해서 발표를 하면서 널리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주남봉가라던가 또는 이 타박내야 또는 한중가 이러저러한 노래들 민요가 새로 이렇게 발굴이 돼서 불려지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뭐 독립군가 같은 것을 발굴해서 대학생들이 부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만 그건 뭐 다음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노래 뭐 어렵지가 않고 그러니까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타박내. 타박 타박내야 어둠에 울고 가니 우리 엄마 무덤가에 젖 먹으러 찾아간다. 물이 깊어서 못 간단다. 물이 깊으면 헤엄치지 산이 높아서 못 간단다. 산 높으면 기어가지 명태 줄라 명태 싫다. 가지 줄라 가지 싫다. 우리 엄마 젖을다오 우리 엄마 젖을다오. 우리 엄마 무덤
가서 보니 빛깔 곱고 탐스러운 개똥참에 열렸길래 두 손으로 따서 들고 정신없이 먹어보니 우리 엄마 살아생전 내게 주던 전마실세 명태 줄라 명태 싫다 가지 줄라 가지 싫다 우리 엄마 젖을다오 우리 엄마 젖을다오 명태 줄라 명태 싫다 가지 줄라 가지 싫다 우리 엄마 젖을다오 우리 엄마 젖을다오. 네, 타박내였습니다. 요즘은 노래방에서 노래들 많이 부르고 그렇습니다만 예전엔 막걸리 마시면서 소주를 마시면서 대학가 근처 술집에서들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예, 요즘에는 뭐 술집에서 술을 부른다는 것은 술이래 술집에서 때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 되었고 아주 비매너인데 예전엔 안 그랬습니다. 뭐 노래방도 없었고 그랬으니까 말이죠. 또 이제 젓가락 장단이라고 그러죠. 술집에서 젓가락 두드리면서 노래 부르는 것이 보편적인 그런 술문화인 적도 있었으니까요. 세상이 이렇게 변했던 겁니다. 아무튼 그럴 때 대학생들이 또는 뭐 이 청춘들이 청춘들이 뭐 꼭 청춘들뿐 아니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술집에서 숟가락 두드리면서 젓가락 두드리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상당히 보편적이었던 그랬었죠. 저 역시 이런 노래들을 젊었을 때 술집에서 친구들이랑 선후배들이랑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뭐 거기서뿐 아니라 뭐 캠퍼스에서 잔디밭에서 요즘은 그렇게 못하죠. 시끄럽다고. 예. 그런데 예전엔 잔디밭에서 막걸리 마시면서 노래를 많이 불렀었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 이 번안곡으로 시작한 그런 청년 문화, 우리나라의 그런 새로운 음악 사조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좀 했거든요.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노래 만들고 부르는 가수죠. 예. 이 청년 문화의 일부분만 저는 얘기할 뿐입니다. 예, 한 단면만 얘기할 뿐이에요. 주로 이 통기타 음악, 포크 음악을 중심으로 이야기할 것이고 점점 가면 갈수록 통기타 음악의 발전과 또는 소멸 그리고 80년대 들어서서 언더그라운드화 되거나 민중가요화 되는 그런 흐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듣고 싶은 이야기 또는 같이 불렀으면 하는 노래 이런 거 있으면은 이 유튜브 게시판을 통해서 올려주신다고 하면 제가 할 수 있을 만큼 반영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혼자서 이렇게 녹화를 하다 보니까 참 이게 힘들어요. 그죠? 피드백이 전혀 없잖아요. 이게 원래 공개 강좌로서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이랑 침 튀기면서 노래 부르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사정이 그러질 못해서 혼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막막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내가 왜 이걸 한다 그랬을까라고 후회가 됩니다. 이 성남미애총 사무국 여러분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뭐 많이 미숙하고 그런데 어떻게든 좋은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여러분들의 피드백이에요. 여러분들의 반응. 그런 걸 받아서 다음 강의에 반영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좀 더 장비가 좀 있고 이런 영상 강의에 특화된 그런 시설이 있거나 그러면은 실시간으로 좀 더 깨끗한 음질로 음악을 들려주거나 또 저작권의 문제가 없으면은 오리지널 음원을 더 많이 이렇게 들려드리기도 하고 또 뭐 그럴 텐데 쉽지가 않아요. 예. 사실 그 녹화분을 편집해서 나중에 올렸을 때도 혹시 저작권의 문제는 없는가 뭐 이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게 다른 문화 강좌랑은 좀 다르게 저작권 같은 게 좀 더 민감하게 발현이 되는 그런 장르잖아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이런 강좌를 마치게 되는데 그 외에도 많은 지금 소개했던 노래들보다 외에도 많은 번안곡들이 있죠. 네. 밥 딜런의 그런 A Harder Rain's Gonna Fall을 번안한 소낙비 같은 노래도 있고요.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예. 그 당시에 외국 팝송이라 그랬죠. 팝송들은 훌륭한 곡들은 거의 다 이제 번안해서 부르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팝송뿐입니까? 샹송도 번안하고 이태리의 깐소네도 번안하고 심지어 스페인어의 노래를 번안하기도 하고 그랬었으니까요. 예. 그냥 이런 흐름이 있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번안만 할 것인가? 우리나라 사람들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잖아요.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 그러지 않습니까?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몇 년 전에 싸이도 그랬습니다만 BTS로 대표되는 이런 우리나라의 훌륭한 음악인들이 지금 전 세계에 미친 영향이 막대하잖아요. 그러나 바로 몇십 년 전, 그렇죠. 예. 4, 50년 전에는 이렇게 서양의 것들, 외국의 것들을 따라하는데 급급했지만 그래도 당시에 빠르게 학습을 해서 번안에서 벗어나서 자신들의 노래를 만드는 그런 흐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뭐 좀 전에 소개해드린 트윈폴리오, 윤용주, 송창식, 윤용주 이런 분들도 20대 초반에는 이렇게 번안을 해서 불렀지만 2, 3년 동안 시차를 두고서 자신들의 곡을 쓰기 시작해서 아주 가요사에 남을 만한 명곡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 내용들은 차차 소개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나라 포크, 통기타 음악이 시작을 1968년이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대강. 네. 그때 이 트윈폴리오가 결성을 했다. 라는 것과 또 한대수 씨가 귀국을 했다. 뭐 이게 두 가지 축이 있는 건데 트윈폴리오는 외국 곡들을 번안을 해서 원곡 못지않게 어쩌면 원곡보다 더 멋지게 소화를 함으로써 인기 폭발이 됐죠. 그래서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얘기가 있는 거고 이 한대수 선생은 번안한 게 아니라 자신이 만든 노래를 가지고 강타를 한 겁니다. 당시에는 대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가장 그 당시 힙했던 청춘들에게 미친 영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얼만큼 외국의 노래를 멋지게 번안해서 부르느냐 이게 실력의 척도였던 그때 기타 하나와 코드 3개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가사로 쓸 수 있으면 음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줬던 이런 한대수 선생이 주었던 문화 충격은 대단한 것이었죠. 예, 그걸 보고서 동료들이 후배들이 곡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지금은 뉴욕에 지금 살고 계시죠? 몇 달 전에 새 음반을 만들기 위해서 귀국하셨다가 다시 가셨습니다만 건강을 빕니다. 예, 미국에서 지금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된 국면입니다만 그래도 걱정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오늘은 한대수 선생의 대표곡 중에 한 곡을 부르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또 기다리겠습니다. 장막을 걷어라 너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떠보자. 창문을 열어라 춤추는 산들바람을 한 번 더 느껴보자. 가벼운 풀밭 위로 나를 걷게 해주세. 봄과 새들의 소리 듣고 싶소. 울고 웃고 싶소. 내 마음을 만져줘.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접어드는 초저녁 누워 공상에 들어 생각에 도취했어. 벽에 작은 창가로 흘러드는 산뜻한 노는 아이들 소리. 아 나는 살겠소. 태양만 비친다면 밤과 하늘과 바람 안에서 비와 천둥의 소리 이겨 춤을 추겠네.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고개 숙인 그대여 눈을 떠봐요. 귀도 또 기울여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 느낄 수 없이 밤과 낮 구별 없이 고개 들고 들어요. 손에 손을 잡고서 청춘과 유혹의 뒷장 넘기며 광야는 넓어요. 하늘은 또 푸르요.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광야는 넓어요. 하늘은 또 푸르요.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하나 둘 셋. 오케이. 그런 일들이 많아. 이렇게 거리를 떠도네. 일기를 쓰는 것처럼 담담히 살고 싶지만 욕심이 너무도 많아.